봄바람이 살랑이는 교실 안. 햇살은 밝게 비추고 있지만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선생님, 왜 우리 예린이를 그렇게 특별 취급해요? 다른 아이들 앞에서 문제아처럼 만들어서 어쩌려고요? 수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직 남아있던 아이들이 놀라 부모님들 뒤로 숨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수연 어머님, 저는 단지 예린이를 진정시키려고. 진정시키다니요? 우리 예린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진정시켜요?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대해주면 안 되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분노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어머님,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 밖에서요? 왜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도 있나요?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원에게 꽂혔다. 선생님,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우리 예린이를 문제아 취급하지 말라고. 이런 식이라면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른 학부모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중 몇몇은 수연의 편을 들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일어섰다.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지혜로워 보였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낮고 깊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저는 강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비디오입니다. 웃음 가득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왜 큰 소리가 나올까요? 그리고 갑자기 끼어든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3월의 아침, 지원은 국립햇빛 어린이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 지원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명문 유아교육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을 전공한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달랐습니다. 실제 아이들을 만나 가르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사한 색채의 벽면과 아기자기한 장식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 원장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지원 선생님, 오셨군요. 설레시죠? 네, 많이 긴장됩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첫 직장이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자, 사무실로 잠시 들어오세요. 햇빛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원장실은 아담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상장과 인증서들이 빼곡했습니다. 김 원장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햇빛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교육부 간부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기대치도 높고 요구사항도 까다로운 편이죠.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는 면접 때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서 학부모님들을 대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특히 운영위원장인 이수연 어머님은 더 조심해야 해요. 남편분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시거든요. 지원의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교육부 간부들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햇살반을 맡게 될 거예요. 만 4세 아이들 15명이죠. 다들 밝고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원장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햇살반 아이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지원은 자신감을 담아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일렁였습니다.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원은 햇살반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오지 않아 조용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들, 알록달록한 장난감들, 그리고 벽면에 붙어 있는 동물 그림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지원은 이 공간이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 후 교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아이, 수줍은 아이, 호기심 많은 아이, 말이 많은 아이.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지원은 미소 지으며 칭찬했습니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외우는 동안 한 아이가 지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구석에 홀로 앉아 블록을 쌓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주변 소리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출석부를 확인해 보니 이예린이었습니다. 예린아, 안녕? 나는 지원 선생님이야. 지원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블록만 쌓았습니다. 지원은 그런 예린의 모습을 전문가적 시선으로 관찰했습니다. 눈 맞춤을 피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까지. 지원의 머릿속에 작은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발달 지연의 징후일까? 지원은 예린 옆에 앉아 함께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예린이 슬며시 지원의 블록 쌓기를 관찰하더니 조금씩 자신의 블록 탑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지원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첫 수업은 자기소개와 간단한 놀이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형으로 앉아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공룡이 정말 좋아요. 한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침내 예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예린아, 친구들에게 인사할래? 지원이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예린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예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괜찮아. 예린이는 아직 조금 부끄러운가 봐. 우리 모두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해도 돼. 지원은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린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에 의하면 예린의 행동은 단순한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미나 선생님이었습니다. 활기찬 목소리와 친절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바로 옆 반인 별빛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어때요?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미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다들 개성이 넘치고요.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햇살반의 이예린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미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예린이요. 좀 특별한 아이죠. 작년에도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미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린이는 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특이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 조심해야 해요. 예린이 어머니가 우리 원 운영위원장이시거든요. 아, 이수연 어머님 말씀이시죠?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수연 어머님은 자기 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지난 학기 담임 선생님은 예린이의 상태를 언급했다가 결국 계약 연장이 안 됐어요.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안이 갑자기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미나는 지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조심하면 돼요. 수연 어머님이 주도하는 학부모 단체 채팅방과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에서 꽤 영향력이 커요. 특히 수연 어머님은 남편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 더 자신감이 넘치죠.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맡은 교실, 처음 만난 아이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복잡한 인간관계. 첫날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교실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예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으로는 예린에게 발달장애의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이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햇살반 담임 박지원입니다. 지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수연이에요. 이예린 엄마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린이가 오늘 정말 잘 지냈어요. 지원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린이가 조금 수줍음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수연의 눈이 잠시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우리 예린이를 잘 봐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예린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지원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만남은 무사히 넘긴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내일을 위한 수업 계획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특히 예린을 위한 특별한 접근법을 고민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각자의 빛깔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원이 꿈꾸는 교육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녀는 교실에 남아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첫날의 설렘과 긴장감은 이제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햇빛 어린이집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매일 밤 예린의 행동 특성을 기록한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전문가적 직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또래와의 눈 맞춤 회피, 반복적인 행동 패턴,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지원은 연필을 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모든 특징이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징후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줍음이나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발달장애는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수연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나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예린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전문가로서 그녀는 예린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가진 특별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도울게. 지원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유놀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원은 예린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역할극을 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 예린은 구석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같은 색깔 순서로. 지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예린아, 함께 놀아볼까?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블록에 집중한 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좌절하지 않고 예린의 방식을 존중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녀도 예린처럼 블록을 가져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쌓다가 조금씩 예린의 블록 구조와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예린이 슬쩍 지원의 블록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무너뜨렸습니다. 지원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다시 쌓으면 되지.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린의 패턴을 따라 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순서로. 예린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원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작은 진전이야. 하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 오후 개인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사무실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린의 상태를 전달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나리오를 그려봤지만 완벽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선생님. 수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어머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린의 장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적인 블록 쌓기 능력, 세밀한 그림 실력, 놀라운 기억력. 수연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지원은 이제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다만 제가 전문가로서 약간의 특이사항을 발견했는데요. 수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인가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린이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발달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인데 예린이의 이런 특성들이 잠깐만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예린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지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가 해야 하지만 수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자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범위가 있어요. 경미한 경우에는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그만하세요. 수연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우리 예린이는 멀쩡해요. 그냥 조금 소심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제 남편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됐잖아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처음에는 부정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특히 수연처럼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더욱 그랬습니다. 수연 어머님,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린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선생님, 수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교육부 정책기획관입니다. 한마디로 이 어린이집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원의 등줄기로 찬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단지 예린이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예린이를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평범한 아이로 대하는 거예요. 이상한 낙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수연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죠. 다시는 우리 예린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원은 예린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린을 위한 교육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햇살반에서 자유놀이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내 거라고. 예린이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예린은 격렬한 분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몸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내 거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예린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변했습니다.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예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예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예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예린은 더 세게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깊게 숨을 쉬어보자. 함께 해볼까? 하나, 둘, 셋. 지원은 자신의 호흡을 크게 보여주며 예린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감각 과부하와 그에 따른 분노 발작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서서히 예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지원은 예린의 시야에서 다른 아이들을 조금 떨어뜨리고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좀 더 편안할 거야. 깊게 숨을 쉬어보자. 예린은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으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교사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의 전문적인 대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하원 시간이 되자 수연이 교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수연은 지원에게 바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예린이를 그렇게 특별 취급해요? 다른 아이들 앞에서 문제아처럼 만들어서 어쩌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부모님들 뒤로 숨었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수연 어머님, 저는 단지 예린이를 진정시키려고. 진정시키다니요? 우리 예린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진정시켜요?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대해주면 안 되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 밖에서요? 왜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도 있나요? 지원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우리 예린이를 문제아 취급하지 말라고. 이런 식이라면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말은 가시처럼 지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단지 아이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몇몇은 수연의 편을 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예린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안에서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정과 전문성으로 똘똘 뭉친 첫 직장에서의 꿈이 권력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싸움이었습니다. 예린이를 위해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 수연과의 충돌 이후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볍게 노크한 후 지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원 선생님, 들어오세요. 김 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수연 어머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매우 화가 나신 상태였죠.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로 마주하니 무거운 돌멩이가 가슴을 누르는 듯 했습니다. 지원 선생님, 혜빛 어린이집에 특수성을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교육부 간부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이수연 어머님은 우리 원 운영위원장이시고 남편분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세요. 이런 분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건 지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원장님, 저는 단지 예린이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발달장애 아동 교육이고 예린이에게서 자폐 스펙트럼의 징후가 보여서. 그만! 원장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에 지원은 깜짝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지원 선생님, 여기는 특수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일반 어린이집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장애니, 진단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지 않아요. 원장의 말에 지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육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장님, 조기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예린이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원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 선생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수연 어머님 같은 분들이 우리 원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어요. 지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앞으로는 예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마세요. 그냥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세요. 알겠습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더 이상의 논의는 없어요. 선생님의 계약은 6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연장 여부는 글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그럼 이만 가보세요. 아이들이 기다릴 거예요. 지원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경력을 위해 침묵하고 눈 감아야 할까? 아니면 예린이를 위해 싸워야 할까? 거울 속 지원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교실로 돌아온 지원은 평소와 같이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교육학 서적과 논문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달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주지 말라고? 그럼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면 되지. 지원의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예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열정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금씩 교실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린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주의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늘려갔습니다. 오늘은 감각 탐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각은 무엇인가요? 만지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도 슬쩍 고개를 들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원은 다양한 질감의 천, 색깔 카드, 소리 나는 장난감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예린은 부드러운 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천을 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미나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어제 원장실에 불려갔다면서? 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었어.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어머님이 원장님한테 전화했다던데 무슨 일 있었어? 지원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린의 상태, 수연의 반응, 그리고 원장의 경고까지. 미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수연 어머님은
자기 딸에 대한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냥 예린이를 돕고 싶을 뿐인데. 미나는 조용히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거 알아? 나도 내 편이야?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원장님 경고를 무시할 거야? 지원은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시하진 않을 거야. 더 똑똑하게 해결할 거야. 모든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거지.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대단하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원의 새로운 교육 방식은 아이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예린에게서 놀라운 진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원의 맞춤형 접근법 덕분에 조금씩 교실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예린이가 내 그림 보고 웃었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기쁜 표정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점차 예린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린이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린이는 말로 이야기하는 대신 그림으로 이야기해요. 민준이가 다른 아이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예린이 점점 특별한 아이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원 시간에 수연이 지원에게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 예린이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 건 아니죠?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왜 민준이 엄마가 우리 예린이를 특별하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는 말 아닌가요?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특별해요. 수연 어머님. 그게 우리 반의 모토니까요. 수연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소문 안 퍼졌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예린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연이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녀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지원 선생님이 이상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대. 계약직이라 곧 바뀔 거래. 이런 소문들이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미나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지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해. 공개 수업이 2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참관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지원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교육 방식이 모든 아이에게 효과적임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예린이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지원은 교실에 홀로 남아 내일의 공개 수업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결연한 의지가 별처럼 빛났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교육 철학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공개 수업 당일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물이 제자리에 있는지 수업 계획에 빈틈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교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원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노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원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긴장되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아이들도 분명 잘할 거야.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정말로. 그리고 미나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연 어머님이 다른 학부모들을 많이 데려올 거래. 일종의 압박 작전인 것 같아.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로 듣게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알았어, 더 잘해야겠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등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도 함께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교실 뒤편에 마련된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지원은 학부모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연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냉랭했고 지원을 감시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햇살반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감각통합 놀이를 할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감각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감각. 오늘은 이 감각들을 모두 사용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할 거예요. 지원은 아이들을 5 모둠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모둠에는 서로 다른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각 활동, 청각 활동, 촉각 활동, 후각 활동, 그리고 소근육 활동까지. 자, 모둠별로 자리에 앉아볼까요? 지원은 예린이 어떤 모둠에 속할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녀의 감각 특성을 고려해 촉각 활동 모둠에 배치했습니다. 예린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청과 모래놀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각자의 모둠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모든 모둠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예린을 향했습니다. 예린은 모래통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손을 뻗어 모래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예린아, 모래가 어떤 느낌이니?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모래를 만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다른 아이가 건네준 작은 그릇을 받아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수연과 몇몇 학부모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지원은 그들을 무시하고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린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말은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대형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원은 큰 천을 펼쳤습니다. 알록달록한 파라슈트 같은 천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큰 천을 잡고 움직여 볼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파도도 만들고 높이 올렸다 내렸다도 해볼 거예요. 아이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천 주위에 둥글게 모였습니다. 예린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천의 한쪽 끝을 잡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천을 위아래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 찼습니다. 예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교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통합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 있으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교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우리 예린이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나요? 왜 항상 특별한 활동을 시키나요?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분명 공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수연 어머님, 저는 모든 아이를 각자의 강점에 맞게 대하고 있습니다. 예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가 오늘 서로 다른 활동을 했고 모두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예린이만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죠? 마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처럼요. 교실에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촉각 활동 모둠에서 민준이, 서연이와 함께 활동했고 마지막에는 모두와 함께 천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예린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다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수연의 분노를 살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단정한 차림의 신사였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낮고 깊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강대철입니다. 지원 선생의 할아버지이자 잠시 말을 멈추고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 교육청장이기도 합니다. 교실에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철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공개 수업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운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중인데 박지원 선생님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들었거든요.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대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대철은 지원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 선생, 오늘 수업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각자의 특성과 속도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더군요. 특히 발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교육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실에 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 대철이 수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 정민우 씨는 제 부서에서 일하고 있죠. 유능한 인재입니다.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상사였던 것입니다. 대철은 다시 지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교육은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입니다. 조기 개입과 적절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죠. 지원 선생님 같은 교육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 선생이 제 손녀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딸을 위한다면 딸아이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선생이 그것을 도우려 하는 것 같고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의 노력을 알아준 것입니다. 대철은 이제 모든 학부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모두 특별합니다. 각자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박지원 선생님이 오늘 보여주신 교육 방식은 바로 그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철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이 돌아간 후 대철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수업이었다, 지원아. 지원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대철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저희 수업에 대해 아셨나요? 일부러 이야기 안 했는데. 대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지원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교육청장으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 우연히 너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너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알게 되었단다. 지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의 교육 철학과 열정에 감동받았다.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지.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대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 잃지 마라. 너 같은 교육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란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잠시 멈춰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원장실에서 다시 보자. 햇빛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몇 가지 개선점을 논의하고 싶어. 지원은 그대로 서서 대철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 어린이집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장실 앞에는 여러 교사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미나가 급히 다가와 지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박! 진짜 교육청장님이 지금 원장님과 회의 중이야.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원장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아직 모르지? 하지만 원장님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철이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김 원장이 따라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 박지원 선생님. 잘 오셨네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대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원 선생님. 지원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 원장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대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햇빛 어린이집의 운영 방식에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신호일까 나쁜 신호일까? 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아이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햇빛 어린이집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너가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대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교육 철학과 전문성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김 원장님도 동의하셨고. 김 원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적절한 처우 개선도 있을 거고.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다. 너가 해낸 일이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수연이 예린을 데리고 아동 발달 전문의를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나가 휴게실에서 지원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수연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대. 어제 일이 큰 충격이었나 봐. 지원의 가슴에 따뜻한 감동이 번졌습니다. 이것은 예린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수연이 어린이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원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원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린이는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원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먼저 알아봐 주셨다는 거. 지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연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저 우리 예린이를 돕고 싶으셨는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연 어머님. 저도 처음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어요. 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제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예린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지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예린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날 이후 예린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함께 지원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린은 조금씩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발달장애 아동 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점차 적극적인 활동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정보와 지지예요. 예린이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게 제 목표예요. 수연이 어느 날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열정과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빛 어린이집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대철의 지원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교사도 새롭게 채용되었고 모든 교사들이 발달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지원이 개발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어린이집에도 모범 사례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다른 기관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특별함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지원의 말에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교육 철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지원은 정규직 발령과 함께 햇빛 어린이집 교육혁신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함께 교육부가 수여한 혁신교육자상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철은 가끔 어린이집을 방문해 지원의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너의 교육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너가 특별한 교육자라는 것을. 내 손녀지만 기특하구나. 그의 말에 지원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 믿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교육부가 주최한 모두를 위한 교육 컨퍼런스에서 지원은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객석에는 수영과 예린도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이제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이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교육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출판사 편집장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책으로 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꼭 고려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아파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빈 문서가 열려 있었고 제목만 써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 배움, 그리고 아이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글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봄 햇빛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햇살 반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 준비한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예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예린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객석에서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와 블록 쌓기입니다. 예린은 준비해온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이건 우리 모두예요. 다 달라도 모두 소중해요. 예린의 말에 객석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몇 번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린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연은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예린이 정말 자랑스러워. 행사가 끝난 후 수연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예린이는 지금 이렇게 빛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예린이는 원래 빛나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저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이해와 성장의 이야기. 햇살이 가득한 봄날 햇빛 어린이집의 정원에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그녀의 교육 철학을 전하는 꿈. 그리고 그 꿈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